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3일절 하루 더 쉬었을 뿐인데 우리 시장이 충분한 어떤 상승 반전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하락 반전을 하면서 물론 뭐 양시장 다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참 아쉬운 그런 하루였죠. 만약에 오늘 오전장에서 뭐 매수를 했다거나 어떤 그 시장에 자금을 좀 대는 그런 패턴의 투자를 오늘 하셨다면 그러면 오후장에서는 좀 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시초가에서부터 좀 강하게 시작해서 약세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아쉬웠고 여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포함이 됐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그래도 강세로 마무리를 하는 뭐 강하게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뭐 LG화학 같은 종목들 좋았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장중에 이제 상승 흐름을 약세로 전환하고 결국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끝났는데 나중에 정리하고 보니까 유일하게 시총 상위주 중에 유일하게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결국에 주가가 좀 흘러내렸죠. 셀트리온 제약도 뭐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좀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런저런 종목을 사고 또 팔고 하면서 매매를 자주 내가 산 종목이 못 가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는데 또 교체하고 나면 그 종목이 못 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뭔가 좀 재미가 없고 굉장히 그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요즘에 저도 좀 그 제 계좌도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종목의 70% 정도가 주가가 올랐고 이제 일부 30% 정도는 좀 주가가 빠졌는데 예를 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제 제 종목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결국에 약보합 정도로 빠지고 끝나니까 재미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좀 뭐 재미없다는 게 이 흥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제 좀 빠지면서 이 계좌 전체적으로도 약간 그 좀 수익금이 좀 떨어지는 손실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으로 상승한 종목이 더 많지만 결국에 약간 손실을 기록한 하루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그런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덕분에 요즘에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도 분석을 하고 또 2021년도에 실적 장세 저는 이제 계속 그 멤버십 방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리 이슈가 좀 지나가고 나면 당연하게도 3월 말까지 이제 실적이 발표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계속해서 기업 설명회가 이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실적을 잘 내내 2020년에 잘 기록한 종목 또 2021년도에 실적이 잘 나올 종목 그리고 그 종목들 사이에서도 또 그 양질의 실적과 뭐 일회성 실적과 이런 것들이 아마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흐름을 좌우하고 리드하게 주식시장을 리드하게 되는 종목들이 막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요즘에 계속 한 2, 3주째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뭐 매수하고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조금 투자 자체를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좀 낮에 흐름이 좀 아니다 싶으면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해서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일찌감치 그 좀 투자에 뛰어드는 그런 마음을 좀 일찌감치 접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이제 요즘에 예전에 읽었던 책들, 그리고 또 사놓고 못 읽었던 책들, 이런 책들을 좀 읽고 있고, 그런데 그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이 투자가죠. 이 분이 쓴 책을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이거를 요즘에 다시 꺼내 읽는데 야,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새롭게 또 마음을 다지는 그런 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의 전환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 그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쫙 이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즐겁게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꼭 이 책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 요즘 같은 장세에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고 할 때 이제 좀 읽고 싶었던 투자 관련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또 이렇게 투자의 기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얻고 있고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이번 연휴 기간에도 그렇고 그 올해 실적을 좀 잘 낼 만한 종목들을 골라서 어제 이제 저희 그 멤버십 방에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종목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또 종목들 하나하나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전율 같은 것도 좀 느꼈습니다. 올해는 이런 종목들이 잘 이제 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가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보다는 금리로 인한 그 우려가 큰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 좀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뛰어오를 거다. 그리고 오늘도 그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쌓아두고 있으면 좋은 타이밍이 나올 거고 올해 1년간 투자하는 데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478종목이 오르고 363종목이 빠져서 1.03% 올랐고요. 코스닥은 755종목 오르고 556종목이 빠져서 1.01% 올랐습니다. 두 시장이 비슷하게 올랐는데 미국의 이제 다우존스가 1.95% 올랐고 나스닥이 3.01% 올랐는데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아쉽죠. 또 나스닥은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그 금요일과 합치면은 거의 한 4~5% 이제 올라가는 상태인데 우리 시장이 어제 연휴가 한번 있으면서 쉬어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 상승을 누리지 못했고,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이렇게 무너졌죠. 파랗게 보이잖아요. 니케이가 0.86, 상해 종합이 1.21, 홍콩항생이 1.21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급등하는 모습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에 따른 해외 증시 급등, 또 미국의 추가 부양책 상원 통과 기대로 강세 출발했지만 장중에 중국 당국의 버블 우려, 그리고 금리 경계심에 따른 미국 시간외 선물 하락 반전 후 아시아 증시가 약세인 가운데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다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렸고요. 나스닥은
전날 나스닥의 급등 등의 영향으로 강세 출발한 이후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 하나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는 애가 셀트리온입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고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LG화학이 7%대 급등을 했다는 거.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했는데 LG화학이 오늘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져갔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 카카오게임즈가 1.85% 빠졌고 리노공업이 1.31% 빠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사이에 이 두 게임주 사이에 시총 3위 경쟁이 지금 또 치열합니다. 지금 얼마 차이 안 납니다. 1800 몇억 차이 납니다. 하루만 해도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의약 종목 보면은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가 8%대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한미약품이 7% 오늘 악재가 좀 있었고, 부강약품이 장중에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6.6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종목 상승 종목 보면 이수앱지스가 17%대, 인트론바이오가 15%대, 네이처셀과 테라제니텍스가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피플바이오가 8%대, 녹십자 웰빙이 7%대, 세운메디칼이 6%대 빠졌습니다. 오늘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이달 중에 그 레키노나의 그 유럽 승인 권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 지난달 25일 유럽 의약품청이 레키노나에 대한 롤링 리뷰에 착수해서 이제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난 이제 2일 날 밝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리제네론의 치료제가 이 롤링 리뷰를 거쳐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리제네론 같은 그런 상황을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이달 안에도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사용 논의는 이달 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는 3월 22일에서 25일에 이제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이제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레키로나의 안건 채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등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안에 사용 권고가 가능하다. 분명히 큰 호재고, 아마 이 소식이 전해질 즈음에 기대감으로 반등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글쎄요, 한 3월 중순쯤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라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연간 8조 4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경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유럽에서 3상을 올해 1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 달에 동아에스티가 미국 임상 3상을 또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임상은 셀트리온이 1월부터 3상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 무렵에 그 임상 3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계획이 나왔는데, 이제 동아에스티는 미국 임상이 이제 3상을 이번 달에 시작을 한다. 3월 달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또 이제 새로 뛰어들었는데 임상 1상을 뛰어들었는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속도를 굉장히 내겠다. 그래서 임상 1상과 임상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면서 특허가 끝나기 전에 개발을 마치겠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동아에스티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제일 빠르기는 한데 너무 시장이 크고, 그래서 지금 동아에스티와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 쪽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시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굉장히 이제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청사진을 그리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팩트는 셀트리온이 가장 빠르다는 거.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상품을 먼저 낼 경우, 그러면 지금 CTP43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나올 경우에 또 상당히 그 주가가 좀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올해 계속해서 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될 거라서, 그리고 임상 계획이나 추진 과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라서 뭐 지속적인 어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은 시장 마치고 0.34%, 1,000원이 빠진 29만 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6%, 200원이 빠진 12만 5천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71%, 1,100원이 빠진 15만 3천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간 것도 없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이 개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 기관이 13,000주밖에 안 들어왔고, 외국인이 11만 5천주를 팔았는데, 금투가 계속 최근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연기금이 조금 큰 폭의 매도를 했습니다. 2% 빠졌고 2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는데, 뭐 다시 그 30만 원, 이번 주 안에 30만 원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6만 2천주 최근에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매수세 2만 4천주를 샀습니다. 금투가 2만 주를 샀고, 사모펀드, 보험, 투신 다 샀는데 연기금이 3천주를 팔았습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 굉장히 흐름이 괜찮다가 장 막판에 동시 호가에서 좀 내리기도 했고, 좀 장 막판에 흘러내렸습니다. 제약은 역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3만 5천주 샀고, 기관이 6천주를 샀고, 개인이 4만 1천주를 팔았는데 거래량 자체가 23만 주 수준밖에 안 돼요. 2월 15일 이후에는 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일단은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셀트리온 제약은 한 발 물러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어느새 지금 제가 이 매물대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느새 마지막 매물대를 바로 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매물대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 28만 4천원쯤 되는데, 이 매물대까지 내려가고 나면 이제 밑에 매물대도 없이 뭐 어디까지 추락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24일 날 하단 지지가, 마지막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반등이 이제 나왔죠. 그런데 주가가 보시면은 오늘도 위에 11선 부근에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저항을 받은 거죠. 30만 3천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늘의 고가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도 좀 많이 내려왔고, 그쵸? RSI 지표를 보면은 지금 그 과매도 구간을 살짝 터치했다 올라갔지만 다시 또 과한 매도 구간에 내려와 있고요. 스토캐스틱을 봐도 지금 아직도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 그래서 매수가 한번 들어오고 이 수급이 좀 풀리면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더더욱이 그 유럽 의약품청의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이번 달 월 하반기 부근에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역시 셀트리온과 흐름이 좀 비슷하죠. 아래쪽에 마지막 매물대 하나를 두고 있는 것도 똑같고요. 12만 5,7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매물대 하단이었는데 살짝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매물대 끝이 12만원쯤 되는데, 이 12만원 정도 되는 자리를 하단 지지선으로, 그리고 또 121선이 거의 또 올라왔죠. 여기까지
이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고요. 역시 11선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11선 저항 부근이 또 매물대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지금 비슷한 흐름이죠. 매물대 상단 자리가 13만 1,000원쯤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임이 좀 비슷했고요. 또 스토캐스틱도 비슷하고 RSI 지표도 비슷하고 지금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지난 금요일보다는 400원이 올랐지만 시초가보다 빠졌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보면 고개를 좀 들고 있는 편, 그리고 RSI 지표는 좀 비슷한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매물대 하나만을 놔두고 있고 위쪽에 11선 위에까지 올라가서 오늘 세 종목 가운데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았지만 하지만 저항을 받고 흘러내린 것은 똑같다. 그래서 15만 4천원 정도 되는 매물대에서 지지를 딱 받았고요. 내일 빠지게 되면 14만 6천원쯤 되는 자리, 오르게 되면 16만 얼마쯤인가요? 16만 6천원쯤 되나요? 각각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차 거래를 보니까 셀트리온은 오늘 상환이 좀 더 많았습니다. 19,500주 상환이 더 많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일 연속으로 대차 거래가 새로 체결된 양이 많았고 오늘은 상환된 양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17만 주 가까이가 새로 체결만 됐고요. 5일 연속으로 계속 또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주가 흐름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6,600주 정도 체결량이 더 많았습니다. 상환량은 2,800주밖에 안 됐고 체결된 양이 9,400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를 봐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흐름이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막 반등이 나와서 급등을 이어갈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락을 해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하락을 할 확률보다는 상승 반전할 확률이 더 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제약이 약간 거래량도 좀 떨어지고 처져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이달 말쯤에 있을 수 있는 그 유럽의 허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타이밍이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그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슈팅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좀 매도를 해서 물량을 현금을 챙겨놓고 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때 더 늘리는, 그러니까 물량을 이달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어떤 포지션을 좀 잡는 게 그게 합리적인 어떤 태도가 아닐까, 합리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 투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법이랄까요? 투자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그 매도 타이밍을 보는 것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물량을 늘려 놓으면 이달 말쯤에 또는 뭐 그 아니라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럽의 허가와 또 미국의 이 레큐로나 허가라는 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두려움 같은 거를 좀 뒤로 하고 실적에 따른 그런 새로운 또 모멘텀, 새로운 시장이 흘러가고 있을, 새로운 이제 실적 장세가 지나가고 있을 어떤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좀 반등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최소한 홀딩, 여건이 되면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방법,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좀 즐거운 또 신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은데 너무너무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추스리면서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달 안에 결국에 뭔가 결론이 나와도 나올 거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버티는 게 뭐 지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